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나주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99호 소반장 김춘식 선생님과 같이 소반을 만드는 김영민입니다. 나주반은 이제 전남 나주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꼭 나주만이 아닌 이 지역 일대에서 많이 쓰여졌던 소반입니다. 지역 명칭을 따서 나주반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세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완성되어진 소반입니다. 한 형식이죠. 소반의 형식. 어렸을 때부터 이게 보이자 선생님 계속 했었고 저는 그걸 늘 보면서 자랐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저희의 가업이에요. 이게 진짜 집의 가업인데 이제 혼자 하고 계시니까 이거를 제가 하겠다고 한 거죠. 이게 제가 뭐 할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어렸을 때 이거 생각해 본 적 없었거든요. 이게 처음 일을 시작하면 당연히 이제 돈벌이 같은 게 안 되죠. 일반적인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한 몇 년간은 좀 이렇게 방황을 좀 했었죠. 왜냐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일도 조금 했었고 했는데 이렇게 해갖고는 죽도밥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이게 되든 안 되든 이걸 해야 되겠다. 나주가 옛날에 이제 곡창지대여서 조선시대는 굉장히 이제 어느 다른 지역보다 좀 풍요로운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예라든가 소반 문화가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요. 특별히 뭘 꾸미거나 그러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주반 자체는 단조롭죠. 상이 늘상 삼시세끼 이걸 받아먹는 상이기 때문에 튼튼하면서도 딱 쓰기에 단조롭고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간략하거든요. 현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좀 세련됐다고 봐야 되겠죠. 나주반을 딱 봤을 때 그 나주반의 이제 형태만을 많이 생각하는데 저희처럼 이제 소반 일을 계속 매진하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하던 사람들은 형태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렇게 마음가짐이라든지 정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만들고 싶고 유지하고 싶은 소반이 있고 제가 이제 그걸 받아서 왜냐하면 세대가 달라지면 이게 문화를 대하는 자세라든가 그걸 임하는 마음이라든가 그런 게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현역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걸 어떻게 소반을 뭐 이렇게 나만의 스타일로 만들어 보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시행 같은 거를 많이 하고 있죠. 디자인도 해보고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친구들과 전시회 같은데 이제 출품 같은 거 하면서 뭐 재미로 약간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거를요. 저희는 이렇게 원재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칠까지 다 하기 때문에 최초는 원목을 재단을 해서 그걸 제재소로 가져가서 판자로 이렇게 켭니다.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건조를 시킨 다음에 그거를 원목에서 재단을 해서 대패질 해가지고 이렇게 상판을 만들죠. 상판을 만든 다음에 나주반 같은 경우는 그 턱을 만드는데 변죽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홈에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변죽을 두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 변죽을 두른 다음에 이게 변탕이라 해가지고 뒤에 치는 변탕이 따로 있거든요. 이 변탕을 치면 요게 이제 요 모양이 이게 상판이 완성이 돼요. 상판이 완성이 되면 이제 다리를 세울 수 있는 온각 작업을 합니다. 요 각에 따라서 온각을 쭉 띠처럼 이렇게 바닥에다 이렇게 둘러주거든요. 말 그대로 구루 문자 써서 다리 각자에서 온각이에요. 이제 옛날 방식은 이렇게 다리를 세워준 다음에 상이 이렇게 나무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장기간 놔두게 되면 이게 상이 휘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족대를 먼저 붙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리하고 다리를 잡아주는 이렇게 까락지를 이렇게 연결해줘요. 까락지를 4개를 다 돌리면 이게 이제 소반 백골이 완성되죠. 이제 소반을 이런 식으로 백골이 완성이 되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오칠을 합니다. 오칠은 보통 한 7회에서 8회 정도 해서 완성을 시킵니다. 이 장이들이 굉장히 강하세요.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흔히 말하는 카리스마가 있죠.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장인들은 그게 있어야 돼요. 고집이 있어야 되는데 고집을 본인의 고집 그거를 꺾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주위 사람도 힘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저도 이걸 오래 해봤지만 그게 있긴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왜냐면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어렵거든요. 저는 그런 인상이 아니어서 약간 좀 부드럽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뭐 저도 뭐 사람들이 강하다고 느끼더라고요. 하고는 뭐 이렇게 하는 일 뭐 계속 해야죠. 하는 일 계속 하고, 뭐 이제 보이자 선생님이 원하시는 소반이 있고 지키고 싶은 소반이 있고, 물론 그거는 이제 지켜 나가고 그런 일을 계속 하겠지만 좀 새로운 것도 창작을 해보고 싶고, 뭐 그런 욕구는 있습니다. 저도 이제 대를 이었지만 제가 받은 것만큼 이게 소중한 또 이렇게 문화적인 자산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희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고 이게 없어지는 것을 바라지는 않죠.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죠. 그걸 이으려면 또 토대도 만들어야 되고 여건도 많이 조성해야 되고 새로 오는 세대한테 이거를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그런 마음가짐이 생기더라고요. 예. 옛날에 그 아버님이 KBS 뭐 이렇게 그 방송에 나가셔서 하셨던 말씀이 이게 생각나거든요. 소반을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 그 말씀을 아나운서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님 이제 대답하시기를, 그거는 이제 제가 답할 게 아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답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만든 소반이 장식품이 아니에요. 인테리어 소품도 아니고 그렇게 쓰이기를 원하지 않아요. 박물관에서 박제대가 있어 전시만 되고 사람들이 과거에 저런 소반을 썼었어, 우리가 저런 문화가 있었어 라고 그렇게 인식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반 문화라든가 이런 거를 사랑해 주지 않고 쓰지 않고 그냥 단순히 뭐 인테리어 소품 정도로 생각한다면, 물론 저는 대를 잇긴 있겠지만 그러면 저 입장에서는 소반을 더 이상 만들 만한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쓰지 않는 소반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소반을 쓰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아마 이 일을 계속 할 거예요. 찾는 사람이 없으면 이 일을 할 필요가 없죠. 문화라는 게 없어지는 게,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죠. 저는 박물관에 있는 소반보다 이게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집에서 쓰여지는 소반이 있기를 원하지 그런 장식품을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